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생활 노이즈 효과에 강인한 적대적 공격에 대해 연구한 K11팀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인 적대적 공격이란 사람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잡음을 이미지에 삽입하여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를 오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원본 이미지 X에 노이즈를 입힌 변형 이미지 X'을 분류 모델은 긴팔 원숭이로 잘못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적대적 공격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변형 이미지를 오인시켜야 하고 변형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비슷해야 합니다. 적대적 공격의 종류로는 크게 유니버셜과 이미지 디펜던트로 나눌 수 있고 또 타겟티드와 논 타겟티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연구한 적대적 공격은 이미지 디펜던트와 논 타겟티드입니다. 그리고 적대적 공격 그 노이즈를 생성하는 모델을 F세타라고 두었는데요. 그 아래 그림이 그 생성 모델의 모습인데 그 원본 이미지를 받아서 그 노이즈를 생성하고 원본 이미지와 노이즈를 합쳐서 변형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넣어서 오인식하게 하는 것이 적대적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이 나타내는 확률 분포와 데이터가 따르는 실제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일반적인 분류 모델은 이 손실함수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그 예측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저희 적대적 공격으로는 손실함수의 값이 더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손실함수의 일종이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생활 노이즈의 종류인데요. 실생활 노이즈에는 조명 그림자, 잡음, 흐림 등이 있고 저희는 잡음과 흐림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습니다. 잡음에는 가우시안 노이즈, 설텐 페퍼 노이즈 그리고 유니폼 노이즈가 있고 흐림에는 가우시안 블러와 노션 블러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원본 이미지에 각각 가우시안 노이즈, 설텐 페퍼 노이즈 그리고 유니폼 노이즈를 넣은 모습입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주제처럼 실생활 노이즈에 강인한 적대적 공격을 생성하고 실생활에서도 딥러닝 모델의 경고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개선된 적대적 공격 기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노이즈와 블러 효과가 있는 이미지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적대적 공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 및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한 논문이 General Adversarial Perturbation이라고 이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적대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심층 신경망을 제너레이터로 사용해서 제너레이터 베이스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이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적대적 공격을 구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딥러닝 네트워크 진행 과정에 있어 간단한 연산을 다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GPU를 선택을 했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진과 트루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은 사이퍼 10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GAP의 목표는 이미 학습된 분류 모델,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를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 적대적 공격 및 형성 과정,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한 논문이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셋은 이미지넷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224 정사각형 픽셀의 120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이퍼10 같은 경우에는 32 정사각형 픽셀에 6만 장, 좀 적죠. 그래서 저희가 학습하기에 수월하다 생각해서 그 사이퍼10에 맞춰서 클래시파이어를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 클래시파이어를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지금 트레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대적 공격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생성된 이미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직접 적대적 공격의 정도를 수정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대충 나타내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사이퍼10,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택한 모델은 VG16BN 모델이고 VG16BN 모델을 사이퍼10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적대적 공격 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리그레션 타스크가 아니죠. 그러니까 회귀가 아닌 분류 모델을 맡음으로써 일반 퓨어 이미지의 학습이 되고 이제 이 제네레이터가 학습하는 퓨어 이미지는 사이클 10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모델은 VG16BN입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 VG16 특징이 그러니까 VG16과 VG16BN 특징이 33 필터를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가 3인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때 좋은 점이 55 필터보다 33 필터는 가중치가 9개, 55 필터는 가중치가 25개로 33 필터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결국 CNN의 목적이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33 필터의 가중치 9개를 계산하는 것이 25개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VG16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BN이 왜 붙었을까? 그것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로컬 옵티멈이 일종의 이 극대의 골짜기에 빠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할 때 우리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아시는 화이트닝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이렇게 1로 잡아서 전체 전체 함수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없어서 배치마다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VG16 BM 모델의 학습 환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폭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75 에폭, 100 에폭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저희가 보시면 러닝 레이트를 0.1에서 0.001까지 변화를 시켰거든요. 이거는 에폭을 늘릴 때마다 결국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좀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라디언트를 바라보는 러닝 레이트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가시화한 그림이라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드발서럴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 노이즈 효과를 입혀서 분류 모델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어드발서럴 이미지가 제너레이터의 그 입력에 적용되는 후에 노이즈 효과가 적용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게 어드발서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노이즈가 적용이 됨으로써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는 노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 공격을 실행을 했을 때 노이즈를 포함하게 되면 그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순서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어드버서럴 이미지 생성하고 노이즈 효과 입히고 분류 모델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노이즈는 5개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사이퍼10 노이즈 효과를 처음부터 입히고 제너레이터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실생활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X햇에 저희가 노이즈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이퍼10 데이터셋에 노이즈 5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학습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트레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과 테스트 배치 사이즈 최대한 학습 시간 줄여보기 위해서 30과 16으로 따로 제한을 하고 에폭 같은 경우에는 10번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세팅 같은 경우에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지만은 유니폼 노이즈의 경우에는 최소한 0, 최대한 0.05 그리고 블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니까 시그마는 0.001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결과 및 고찰입니다. 이제 앞으로 표의 수치적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뒤에 이어서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수치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표는 이제 노이즈와 블러가 없을 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이제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가장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이즈나 블러가 있을 때 낀 이미지에서 프리트레인드 분류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GAP 생성 모델에서 GAP 생성 모델의 타입과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꼈는지 안 꼈는지 노이즈의 유무에 따라서 풀링 레이시오를 판단할 결과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이 표는 커먼 GAP 생성 모델에서 노이즈가 끼지 않았을 때 오리지널 이미지를 통해서
풀링 레이시오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교 분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 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고정을 해서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먼 GLP 생성 모델에서 노이즈와 블러가 있을 때 낀 이미지에서 풀링 레이시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수정된 GAP 생성 모델에서 노이즈가 없을 때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도 수정된 GAP 생성 모델에서 노이즈와 블러가 낀 이미지에서 풀링 레이시오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다음 앞에 표에서 이제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값인데 이제 하늘색은 노이즈가 끼지 않았을 때 오리지널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제 남색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낀 이미지입니다.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노이즈가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총 평균을 내서 노이즈 풀링 레이시오 결과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노이즈가 없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도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이즈 유무에 따라 커먼 GAP 모델의 풀링 레이시오 변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디파이드 GAP 모델에서 풀링 레이시오 변화도를 노이즈 유무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GAP 모델 타입, 커먼이냐 모디파이드냐에 따라서 풀링 레이시오 변화도를 노이즈가 끼지 않았을 때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GAP 모델 타입에 따라서 풀링 레이시오 변화도를 노이즈가 꼈을 때 확인한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고찰 부분인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그래프를 2개씩 놓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먼저 윗사운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윗 노이즈 상태에서 비교를 시행해 볼 텐데 일단은 여기 남색이 커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짙은 남색이 모디파이드인데 왼쪽 부분에 윗사운 노이즈 상황에서 GAP 모델 타입에 따른 폴링 레이시오에는 작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 윗 노이즈 상황에서 GAP 모델 타입에 따른 폴링 레이시오도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작은 차이라고 했는지 저 아래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윗사운 노이즈 상태에서 GAP 모델 타입은 폴링 레이시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이즈 상태에서는 2%대로 조금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경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모디파이드 GAP 모델은 윗사운 상태에서 커먼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며 윗 노이즈 상태에서도 평균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평균 내봤을 때 차이가 아니라 그냥 성능을 평균으로 내봤을 때 커먼하고 모디파이드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먼하고 모디파이드 GAP 모델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건데 이제 모델 타입과 관계없이 모두 윗 노이즈인 경우에 폴링 레이시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디파이드 GAP 모델의 경우 윗사운 노이즈 대비 윗 노이즈 그러니까 왼쪽 대비 오른쪽에서 폴링 레이시오의 증가량이 커먼 GAP 모델보다 더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노이즈 효과에 의해서 모델 타입과 관계없이 GAP 모델의 공격 성공률이 증가하고 모디파이드 GAP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폴링 레이시오의 변화를 적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차이의 총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건데 GAP 모델 타입과 관계없이 노이즈 효과에 의한 폴링 레이시오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 효과가 이제 커먼하고 모디파이드 그러니까 GAP 모델의 타입과 관계없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노이즈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결정 경계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GAP 어택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수록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이즈 효과가 GAP 어택에 가해진 결과물에 적용되었을 때 적대적 공격과 관련된 부분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였고 두 번째로 노이즈 유무와 관계없이 두 개의 모델 타입을 가지는 GAP 모델의 폴링 레이시오 차이가 적은 것은 이제 커먼하고 모디파이드 모델 모두에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둘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프리 URP 딩하드라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에포크 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그 시간 제약에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데이터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이퍼10 이미지 크기가 32 곱하기 32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데이터가 단순했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다 보니까 GAP 어택의 수행이 어려워지고 GAP 수행 중에서도 이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잡음, 저희가 생각하고 적용했던 실생활 노이즈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GAP 모델 학습 부족,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낮은 풀링 레이쇼로 인해서 의미 있는 해석 결과를 얻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노이즈 처리 부분에서 어떤 노이즈 세기가 적절한 세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 분석 수치인데 이제 풀링 레이쇼만이 아니라 노이즈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공격이 성공했지만 노이즈가 적용되었더니 공격이 실패한 경우 이런 비율들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풀링 레이쇼만 갖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약 및 결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먼저 GAP 공격은 이제 설계된 잡음을 이미 이제 삽입해서 사전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이 오인식하는 적대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다양한 노이즈, 블러와 같은 무작위 실생활 노이즈가 추가될 경우 이제 적대적 공격의 성공률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과정으로서는 C810 데이터셋을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준비해서 공격 목표로 삼아 먼저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의 오리지널 이미지와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의 분류 정확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 이제 인풋 이미지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용해 학습하는 커먼 GAP 모델과 인풋 이미지로 노이즈 이미지를 이용해 학습하는 모디파이드 GAP 모델 총 두 가지 형태로 학습된 GAP 모델을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결론으로서 GAP 모델 타입과 관계없이 노이즈 효과에 의해 풀링 레이티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유무와 관계없이 두 GAP 모델의 풀링 레이티오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과 GAP 모델의 학습 부족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사전에 C810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VGG16 BN 모델을 공격하는 이제 GAP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이제 90%의 풀링 레이티오를 지니고 또 생성된 적대적 이미지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했을 때는 약 5%에서 6%의 풀링 레이티오 감소가 있었는데 네, 풀링 레이티오 감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제 GAP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적대적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이미지 오분류와 다음 노이즈로 인한 이미지 오분류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했기 때문에 적대적 이미지 생성 기법이 제대로 학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오리지널 이미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먼저 학습시킨 후에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첨가한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차례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등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한다면 이제 다양한 노이즈 효과에도 강인한 적대적 공격을 개발함으로써 실생활에도 딥러닝 모델의 견고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개선된 적대적 공격 기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적대적 이미지를 탐지하는 방안에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연구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임의의 잡음을 추가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작게 감소한 이미지와 크게 감소한 이미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분류 정확도가 이제 이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는 적대적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적대적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탐지하는 방어 기법인데요. 이러한 방어 기법의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에폭스와 데이터 크기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C810 이미지 데이터셋 외에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가 가진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또 적대적 이미지 생성의 결과로서 원본 이미지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하며
그다음에 또 이제 노이즈의 적절한 세기를 파악하는 등의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실생활 노이즈 효과에 강인한 적대적 공격 기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참조 논문이고요. 네, 지금까지 K11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과학은 안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안 보이던 것도 이제 과학적 원리를 배우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해봤는데 어렵기도 했지만 모르는 내용을 이제 팀원들이나 조빈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있어 연구는 티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티끌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 되게 티끌같이 작은 부분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티끌 같은 여러 연구들이 모여서 그런 한 분야를 이룬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프리 URP를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프리 URP를 진행한 소감은 일단은 저희 조교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재밌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에게 연구랑 항아리 게임 같습니다. 네, 이제 항아리 게임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많은 실패랑 시도를 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좋은 팀원들이랑 종현님 덕분에 좋은 경험할 수 있었고 딥러닝 관련해서 깊이 있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구는 딥러닝에 관한 연구도 있었지만 저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연구 특성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딱 밥 먹기 전에 돌려놓고 갔다 오면 에러가 떠 있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왜 에러가 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쩌다가 도서관에서 뭐 한 줄 넣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넘겨버리면 다음 날에는 뭐였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잘 된 거는 운이고 내일 잘 된 거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늘 다시 돌아보고 코드 한 줄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는 팀원들과 조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학이란 이제 과거를 통해서 법칙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말은 참 거창한데 제 관심 분야인 데이터 분석과 좀 통계 예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들은 본인의 제품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지 예측하고 싶어하고 또 이제 재난 측면에서 보자면은 과거의 재난을 학습해서 앞으로 미래의 재난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을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적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 대비하고 또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 예방을 하잖아요. 그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이제 욕망을 해소하고 또 이것이 결국엔 이제 이 삶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앞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카이스트 프리 URP 활동하면서 카이스트 학교 생활도 체험해볼 수 있었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좀 이런 최근 연구 동향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되게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또 밥 많이 사주신 조교님 정말 사랑합니다. 조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K11 조교를 맡은 전산학부 김우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연구를 이제 마음가짐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연구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장 좀 보태가지고 뭐 삽질 한 100번 하면은 그제서야 한 번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뭔가를 깨닫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진정하게 그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학생들도 그 비록 예상을 하던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연구를 수행하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